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만 사실 이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잔뜩 숙제만 안고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연휴를 맞는 느낌인데요. 설날 밥상에 좀 좋은 소식을 올릴까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기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위안이 되시게 제가 좀 그 추석 선물일까요? 뭐 이런 것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다 계획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뭐 사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은 이게 국민 여론이 정권 심판론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 심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보수 야당 심판으로 갈 거냐, 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쟁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 심판론은 도대체 이게 언제 대세로 만들어질 거냐, 이게 이제 저희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전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심판보다 보수 야권 심판론이 좀 우세하게 나옵니다. 지난 17일 날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 보수 야당 심판론이 58.8%,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36.4%로 집계돼 가지고 KBS가 이걸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이걸 해보지만 여론조사는 이게 적극적인 지지층이 주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싫고 또 그 중도에 있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예 그냥 그 답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지지자층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표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70%가 되는 그런 표본 집단도 있습니다. 이런 표본 집단을 가지고 만일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그거는 정부 여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문항을 어떻게 순서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게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밤늦게 이제 인천에서 김상선 노동위원장님이 이제 그 노인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도 그런 것도 정서를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런 그런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누가 하느냐? 보수 야당이 심판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를 우리가 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3의 정치 세력이 과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는가? 그게 대세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오히려 더 약하다. 이게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제3의 정치 세력이 약하다, 무능하다, 그리고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손학규 대표의 그 바른미래당이 내부 싸움에 너무 힘을 많이 소진을 해서 이미지도 굉장히 지금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당의 어떤 그 얼굴이 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지지도가 급등하고 또 제3의 정치 세력이 국민적 희망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1년 4개월 지났다고 갑자기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공항에서 큰절을 올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 전반적으로 저는 메시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또 존재합니다. 특히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당 내부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거 뭐냐, 좀 당황스럽다 이런 평가가 존재합니다. 사실 뭐든지 큰일을 하려면 자기의 그 집안, 가정부터 이게 가와만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당 내부는 어땠습니까? 자한당과 연합하려는 그 일부의 그 의원들, 그리고 또 제3 노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당권 박간의 치열한 내부 갈등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이제 일단 바른 정단계가 탈당을 하면서 어떤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이 탈당파와 기조를 같이 했던 그 이태규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이제 당내에 또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대표의 행보가 이런 의원들과 회동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그 손 대표를 포함한 또 호남계 의원들을 포함한 이 원내 이런 그 이 의원들의 그 분노, 불만 이런 것들이 또 만만치 않게 이제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 그 안 대표가 귀국하면서 보여준 그 일정들은 누가 봐도 한쪽에 치우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당을 통합하는 지도력을 만들려면 한쪽만 만나서는 안 되겠죠. 서로 갈등을 했던 사람들을 양쪽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어떤 통합적 지도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귀국하고 그 중요한 며칠 사이에 그런 시간을 못 가지고 뭔가 한쪽 편향된 그런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의 통합적 지도력을 세우는데 어떤 장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세심하게 고려했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귀국을 했으면 가장 먼저 당에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지도부부터 먼저 전화해서 뭐 약속을 잡는 이런 게 이제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안개원들만 먼저 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좀 공격의 빌미가 된 거죠. 며칠 전에 그 민평당 주최 토론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신당 추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죠. 자, 먼저 다당제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석고 대제부터 해라.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게 선거제도가 이렇게 자기들이 싸워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터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선거제를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말하자면 싸움은 우리가 해서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우리가 성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랑 반대를 해놓고 막상 해놓으니까 그 성과는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얌체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이겠죠. 자, 그 이제 그 우리 그 안철수 대표는 중도 실용 신당을 만들겠다고 기후 1승에서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도 실용의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바른미래당의 그 어떤 그 지도 체제를 해결을 하면서 당의 정강 정책 그리고 당면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의 정해진 절차 또 의결 구조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또 이제 그리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뭐 구멍가게 뭐 잡화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잘못 수순을 풀게 되면 또 당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손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대표 그리고 당에 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당의 운명을 걸고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우리 그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당원들은 또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굉장히 비감한 심정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노동계 혁신을 추진했던 그 5천 명의 그 회원을 끌고 우리 그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를 이제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치 과정에서 새정치는 점점 퇴색이 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도 실망해서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죠.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더 큰 어떤 데미지를 줬습니다. 제가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치룬 지방선거에서 수백 명의 그 기초원들의 전멸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계속 말하자면 좌절의 연속이었는데요. 최근에 정치 몇 년 어떤 정치 과정에서 정말 이 제3의 정치라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절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라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의 분열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도부 간의 갈등이 선거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양당 정치 심판론이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대세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태풍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첫째, 무조건 손과 안철수 간의 아름다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손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국민들 보기에 무조건 아름다운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 안 대표와 그리고 의원들 오찬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냥 귀국 환영 오찬이지만 밥만 먹고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창당과 관련된 문제들도 깊이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안철수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적으로 호남만 보면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뜬다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총선 승리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과감하게 영입을 하고 그들에게 이 전쟁의 장수 역할을 분명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지역 연합 전술도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의 혁신적 개혁과 함께 호남을 포함한 그런 어떤 지역적 소통합 운동 이런 것들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저는 당 지도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온 사람은 무엇보다도 저는 일선 우리 원외 위원장님들과 당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괄시한다면 당은 내부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죠.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선 원외와 그리고 당원들의 이런 헌신과 기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빨리 험지 출마를 포함해서 당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선도적인 자세로 일들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먼저 감동을 해야 국민들이 감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번만큼은 배지를 다신 분들은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구정 전에 설날 명절 전에 풀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지 못하고 우리가 설날 밥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뭐든지 이렇게 숙성이 충분히 되어야 거기서 아름다운 그리고 먹기 좋은 그런 어떤 과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제를 제대로 풀면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큰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힘은 들지만 우리가 보람찬 그런 앞으로 남은 며칠 그리고 혹은 2월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람찬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 잘 쉬시고 충전 만땅 하셔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